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송기술의 이용과 안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간 학습 목표는 수송수단 안전사고와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수송수단을 이용합니다. 버스, 자전거, 엘리베이터 등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편안한 수송수단이지만 이로 인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동은 사고로 나아가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송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육상 수송수단의 안전사고와 대처 방안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시죠? 이 영상은 자전거의 안전사고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 도로 한복판이나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는 이륜차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륜차는 말 그대로 바퀴가 2개 달린 차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말하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은 등하굣길이나 혹은 취미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손쉽게 이용하는 이륜차, 그 위험성은 어떨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인 도로에서의 사고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순식간에 자전거와 아이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시 보실까요? 황색 신호를 무시한 채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학생과 아이 2명이 크게 충돌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아찔한 사고입니다. 주유소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보입니다.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를 탄 남학생, 크게 부딪힌 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사고 충격이 무척 커 보여 걱정스럽습니다. 멈춰있던 승용차가 초록색 불로 바뀌자 속력을 내려 합니다. 그 순간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온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크게 충돌합니다. 오토바이에 탄 고등학생, 자동차와 크게 부딪혀 날아간 후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륜차는 손쉽게 배울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것이 이륜차입니다. 그렇다면 이륜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을 시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타고 있는 어린이 인체 모형을 시속 30km와 60km로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시킨 후 상해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속 30km의 저속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5%에 불과하지만 시속 60km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99%로 약 20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충돌하는 속도에 비례해 중상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충돌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돌 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보행자의 머리가 자동차의 단단한 구조물과 2차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65.8%가 머리 손상이 원인이며 사망자의 95%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숨졌다고 하는데요. 안전모 착용 시 머리 손상의 85%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륜차 어떻게 타야 안전한 것일까요? 자전거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핸들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좌우로 잘 전환되는지 자주 살피고 안장에 앉았을 때 양발 끝이 땅에 닿아야 합니다. 또한 브레이크는 앞뒤 바퀴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자주 살피고 타이어 공기압은 손으로 눌러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은 의무인가요? 어린이 청소년은 필수이며 어른의 경우 별도 규정은 없지만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선 어디를 이용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로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갈 때는요. 많은 청소년들이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를 탄 채 이동하는데요.
자전거 횡단보도 외에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에서 통행한 것으로 간주돼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 기본 안전 수칙 지키기. 나와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자전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수송수단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겠죠? 그럼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자전거를 주행할 때에는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에는 안전선에서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하철을 탑승 시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으므로 주의해서 타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줄을 서서 천천히 타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서 있을 경우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며 창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하차 시에는 버스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리는 곳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또는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내립니다. 우리가 차를 타야 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안전벨트인데요. 다음 영상은 안전벨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띠가 있습니다. 가느다란 천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는 그것. 바로 도로 위의 생명띠라 불리는 안전띠인데요. 단 1초의 선택, 안전띠의 착용 유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고 영상입니다. 잘 달리던 버스가 크게 충돌한다 싶은 순간 버스 운전자는 옆 유리창을 뚫고 차창 밖으로 사라집니다. 사고 순간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건처럼 버스 안에 나뒹구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 영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안전띠의 중요성이 새삼 되새겨지는 영상입니다. 터널 안을 달리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쾅 하고 오른쪽 벽면에 부딪힙니다. 그러다 다시 왼쪽 벽을 바꾸는 전복돼 버립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터널 안을 달리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지그재그로 터널 벽에 부딪혀 전복됐습니다. 이 버스에는 유치원생 2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모두 기적적으로 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띠를 착용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대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는데요.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4명의 학생 모두가 가벼운 부상만 입고 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원 안전띠를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선 영상만 보더라도 교통사고 시 안전띠의 중요성을 크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을 보면 운전석 97%, 조수석은 93%, 뒷좌석은 53%로 특히 뒷좌석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띠의 안전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승합차에 성인과 어린이 모형 6개를 태운 뒤 그중 운전자 등 3개에만 안전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승합차가 시속 80km로 콘크리트 벽과 충돌한 순간 앞 유리창과 범퍼가 순식간에 박살나 심하게 부서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 내 안전띠를 하지 않은 모형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모형이 앞좌석까지 날아가 거꾸로 박히는 충격적인 모습에 유리창을 뚫고 머리가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띠를 맨 모형은 의자에 몸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충돌 시 차 내부의 단단한 곳에 부딪히지 않아서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험 결과 안전띠를 맨 뒷자리 승객이 중상을 입을 확률은 6%. 하지만 안전띠를 하지 않은 뒷자리 승객은 95%로 16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안전띠를 안 매면 튕겨나갈 가능성이 높고 2차 충돌로 인해 사망 확률이 18배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띠는 어떻게 착용해야 옳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띠는 어깨끈이 목에 닿지 않도록 어깨 중앙 부분에 오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벨트와 가슴 부분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안전띠가 꼬여 있진 않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전띠가 꼬인 상태에서 자동차가 충돌을 한다면 장파열 등 또 다른 부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안전띠를 착용할 때는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트에 등과 엉덩이를 밀착합니다. 또한 안전띠는 복부가 아닌 골반뼈를 지나는 곳에 위치해야 안전합니다. 자,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차를 탈 때에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전벨트 착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전벨트는 어깨끈이 목에 닿지 않도록 어깨 중앙 부분에 오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가 꼬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트와 등과 엉덩이를 밀착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복부가 아닌 골반뼈를 지나는 곳에 위치해야 안전합니다. 안전벨트는 사고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끈이므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상수송수단의 안전사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배를 이용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배에 승선한 뒤에는 구명조끼의 위치와 사용법을 확인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대피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122로 신고합니다. 다음은 선박 사고 시 대체 요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즉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창문 등을 깨서 환기를 시킵니다. 만약 출입문 또는 비상구 등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선내에 비치된 도끼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탈출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 뛰어들 때에는 물속에서 행동이 쉽도록 가능한 신발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선박 사고 시 사망 원인 1위가 저체온증이므로 신속하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거나 부유물을 이용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태용이 구명조끼를 그렇게 매면 안 돼. 위험하다고. 수상활동 필수품. 구명조끼 올바르게 입는 방법 알고 있나요? 먼저 단추를 채워주세요. 조임줄을 당겨서 최대한 몸에 밀착시켜주세요. 생명줄이 있다면 다리 사이로 넣어 고정해주세요. 어때, 키움이? 구명조끼 올바르게 매는 방법 어렵지 않지? 안전한 수상활동.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을 숙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항공수송수단 안전사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 매뉴얼과 사고 발생 시 대처해야 할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전 매뉴얼 꼭 지켜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수송수단의 안전사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송기술의 창의적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